최근 3년간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특정 시점마다 큰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 초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급등세가 나타났고 그 후 완만한 하락 조정이 있었습니다. 최근 가격은 과거 급등 후 나타났던 지지선 부근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지지선은 과거에도 크게 무너뜨리지 않고 반등을 준 바 있어 매수세가 집중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저항선으로는 직전 고점 부근이 유력하며 해당 구간을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 모멘텀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평균선을 보면 SMA5와 SMA10이 한동안 SMA20과 SMA60을 상향 돌파하며 작은 골든 크로스가 여러 번 등장했는데 이 교차점마다 단기 상승이 나타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SMA5와 SMA10은 약간 둔화된 기울기를 보이지만 여전히 SMA20 위에 있어 추세 자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거 유사 패턴을 보면 SMA60을 재차 이탈하지 않는 한 중기 추세는 비교적 견고하게 이어졌습니다. 월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텔레폰 악티에볼락의 LM 에릭슨이 2023년 초 급등할 당시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단순 투기성 매수세가 아니라 기관 수급까지 더해진 결과로 추정됩니다. 최근에도 거래량이 평균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급락보다는 안정적인 횡보 또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2024년 초에도 유사한 형태의 캔들 패턴과 SMA 배열이 나타난 적이 있는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단기 급등 후 차익 실현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상황은 당시보다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지지선 근처의 거래량 증가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가격은 완만한 상승 후 단기 조정 구간에 접어들었고 최근에는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직전 저점 부근에서 지지력을 확인 중이며 이 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주요 저항선으로는 이전 고점 부근이 지목되며 이를 돌파할 경우 추가 상승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MA5, SMA10, SMA20, SMA61 흐름을 보면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중장기 이동평균선 위에서 약간 압력을 받고 있지만 아직 데드크로스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만약 SMA5가 SMA10이나 SMA20 아래로 확실히 내려앉는다면 단기 하락 추세로 전환될 여지가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골든크로스가 재확인된다면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 측면에서는 최근 2에서 3주간 거래량이 감소 추세이긴 하나 특정 악재 이슈 없이 자연스러운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입니다. 거래량이 한번 크게 폭발하면 매수세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의 방향성과 맞물려 주셔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단기, 일주 물결표 1개월 관점에서는 현재 지지선 이탈 여부가 중요하며 중기, 3개월로 본다면 SMA20과 SMA60선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술적 지표상 극단적 하락보다는 하락 후 반등 혹은 횡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변수에 따라 예기치 못한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보수적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도 유효하겠습니다. 텔레폰 악티에볼락의 LM 에릭슨의 경우 지지선만 유지된다면 단기 회복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RSI 지표의 최근 수준은 중립권 약 40에서 60 사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RSI 값이 70 이상으로 치솟거나 30 이하로 급락하지 않고 있어 극단적 과매수나 과매도 국면은 아닌 상태입니다. 지난 14일간 RSI 변화를 보면 주가가 소폭 하락할 때 RSI도 함께 하락했으나 최근에는 낙폭이 제한되면서 RSI 역시 횡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사 RSI 구간을 살펴보면 RSI가 약 50 전후에서 다시 60 이상으로 반등할 경우 주가 역시 단기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패턴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과거 2024년 중반에 비슷한 RSI 수준에서 빠르게 70선을 돌파했고 그와 함께 단기 고점을 형성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RSI가 극단적 영역이 아니므로 강한 매수 또는 매도 시그널보다는 관망세가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RSI가 다시 30 이하로 급락한다면 하락 추세가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반대로 70 이상을 돌파한다면 과매수 구간 진입을 경고하며 단기 조정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RSI가 어느 방향으로든 임계값을 벗어나는 시점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에서 K와 D가 최근 교차했던 시점은 약 2주 전으로 그 시기에 주가는 단기 조정을 거친 후 완만한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이 교차가 강한 상승 전환 신호라기보다는 일시적 매수세 유입을 예고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스토캐스틱 값은 20에서 30 구간으로 과매도 상태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만약 K가 D를 재차 상향 돌파한다면 과매도 구간에서의 매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 단기적 반등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20 이하까지 급락한다면 매도 압력이 강화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스토캐스틱 지표가 20 이하에서 반등하여 일시적인 주가 상승을 만든 사례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예컨대 2023년 하반기에 비슷한 구간에서 스토캐스틱이 반등을 시도했고 주가는 단기간 5에서 7% 정도 오름세를 보인 후 다시 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날지 살피면서 K와 D의 교차 방향성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ACD와 신호선은 최근 30일 사이에 여러 번 근접 교차 양상을 보였고 그때마다 주가는 작은 변동폭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현재 MACD가 신호선보다 소폭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단기적인 하락 압력이 약간 우세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히스토그램을 살펴보면 마이너스 영역에서 점차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는지 또는 다시 확대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히스토그램이 다소 줄어드는 추세였다면 하락 추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히스토그램이 재차 깊어지면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장단기 관점에서 MACD는 일반적으로 중기 이상의 흐름을 보여주므로 이 지표가 장기간 음의 영역에 머무른다면 하락 추세가 견고하다는 의미이고 반전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상승 추세가 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MACD 자체가 후행 지표인 만큼 히스토그램 변화를 통해 추세 전환 시그널을 조금 일찍 잡아내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현재 주가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지거나 작아진 상태는 아니면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단 밴드 돌파는 단기 과열로 볼 수 있고 하단 밴드 이탈은 급락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한쪽을 강하게 뚫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20일 기준 볼린저 밴드 폭은 이전 대비 약간 좁아진 편으로 이는 시장 변동성이 완만해졌음을 나타냅니다. 과거에는 밴드 폭이 축소되었다가 다시 급격히 확장될 때 큰 변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현재 구간에서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거나 외부 변수가 발생할 경우 빠른 시세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과거 밴드 돌파 사례를 보면 상단 밴드를 강하게 돌파한 뒤에도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단기 과열로 해석되어 급락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치가 밴드 중심선 부근이라는 점에서 큰 추세 전환보다는 안정적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추후 밴드 상단 또는 하단 돌파 시 해당 움직임이 추세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텔레폰 앞티에 볼라겟 LM 에릭슨의 경우에도 밴드 폭 변화가 과거 움직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주가는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 중 50% 부근을 맴도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수준은 일반적으로 매수와 매도의 균형점으로 불리며 이를 지지선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탈 시 다음 되돌림 구간 61.8%까지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38.2%나 50% 부근에서 반등이 자주 발생했는데 구체적으로 2024년 중반에 50% 되돌림 구간에서 강하게 반등하여 단기간 상승 모멘텀을 이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을 깨고 내려가면 61.8% 구간에서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50% 구간을 지지선으로 삼아 61.8%를 재차 확인할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38.2%를 재회복하면 상승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0%와 100% 사이의 넓은 범위에서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는데 2023년 고점 대비 61.8% 부근이 첫 번째 장기 목표가로 거론됩니다. 이를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OBV는 지난 몇 달간 완만하게 상승 추세를 끌어오다가 최근 가격 조정 구간에서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OBV가 급등한 시기에는 가격도 동반 상승세를 탔다는 점에서 거래량이 실제 매수세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OBV 증가폭이 둔화되어 관망 심리가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VWAP 측면에서는 현재 가격이 VWAP 근처를 맴도는 중인데 시장 심리상 가격이 VWAP 위에 있을 때는 매수 우위, 아래에 있을 때는 매도 우위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VWAP에 근접해 있어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횡보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텔레폰 악티의 볼라겟 LM 에릭슨의 이전 추이를 봐도 VWAP 부근에서는 종종 거래 심리가 엇갈리곤 했습니다. 일별 거래량 변화를 보면 큰 폭이 급증보다는 완만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급등 구간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만약 외부 호재나 실적 발표 등이 나오면 거래량 급증이 일어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ADX 값이 20 이상으로 올라가면 추세가 어느 한쪽으로 강하게 형성되었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최근 ADX가 20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아직은 강력한 추세 확립 단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ADX가 25 이상을 유지할 때 상승 추세가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하락 추세가 깊어지는 경우도 있었으니 이 수치의 추이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플러스 DI와 DI가 교차하는 시점은 매수 혹은 매도의 전환 신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플러스 DI가 살짝 우세한 구간이 있었지만 아직 뚜렷한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가 강하게 형성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플러스 DI가 DI 위에 있을 때는 시장의 상승 압력이, 반대일 때는 하락 압력이 강해집니다. 종합적으로 현재 ADX와 DI 지표는 뚜렷한 일방 추세를 보이지 않고 횡보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추세가 강해지려면 ADX가 25 이상으로 올라서야 하며 그때 DI 교차 방향이 명확해지면 추세 강화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론업, 녹색, 200에 가까운 시점은 최근 몇 달간 크게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아론다운, 빨간색, 200에 근접했을 때는 주가가 단기 하락세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현재 두 지표 모두 중간 수준에서 교차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뚜렷한 추세 결정을 내리기엔 다소 이른 단계입니다. 아론업이 아론다운을 상회하는 시점은 보통 상승 추세 진입 시그널로 해석되지만 최근 지표에서는 극적인 상승세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론다운 아론업을 넘어섰을 때도 가격이 단기 하락 후 반등하는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매수 신호, 검은색 위쪽 삼각형과 매도 신호, 검은색 아래쪽 삼각형은 아론값들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포착되지만 최근 수주간은 큰 신호 없이 횡보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론 이 모두 낮은 수치를 유지하면 추세 자체가 미약하다고 보는데 현재는 중립에 가까운 흐름이어서 추세 전환보다는 단기 변동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CCI가 플러스 100 이상일 때는 과매수 구간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 이 지표가 플러스 100을 넘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과거 플러스 100을 넘어섰던 구간에서는 주가가 단기 급등 후 일시적 조정을 받는 패턴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100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는 과매도 신호로 해석되며 반등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CCI가 120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급반등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시점에서 주가는 단기 하락 후 빠르게 회복을 모색했습니다. CCI가 0 언저리에서 움직이는 패턴은 시장 참여자들이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한 CCI가 극단적 영역에서 장기간 머무르면 추세가 강하게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CCI가 플러스 100 이상으로 치솟거나 100 아래를 심화 이탈하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총평 지금까지 살펴본 11개 차트 지표를 종합하면 현재 주가는 여러 기술적 지표에서 중립 또는 보합에 가까운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평균선과 볼린저 밴드, 피보나치 되돌림 등을 동시에 살펴보면 가격이 특정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에서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 지표, OBV, 스토캐스틱, RSI 등이 극단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도 시장이 아직 명확한 방향성을 확정짓지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단기 추세로 보면 이동평균선의 교차와 MACD 히스토그램, 그리고 스토캐스틱 과매도 여부가 상승 전환 시점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중기적으로는 피보나치 50% 되돌림 구간에서의 움직임과 ADX가 25 이상으로 올라서 추세가 강해지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장기 관점에서는 볼린저 밴드의 폭 변화와 CCI 과매수 과매도 구간 진입 시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텔레폰 악티의 볼라겟 LM 에릭슨은 최근 몇 달간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았으나 밴드 폭이 점차 줄어드는 상태에서 변동성 확대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급격한 하락이 오더라도 지지선을 지키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매수 전략을 세울 때는 거래량이 동반되는 상승 초입을 노리는 편이 유리합니다. 반면 지지선 이탈 시에는 과감한 손절 라인 설정도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무리하지 않는 보수적 접근과 분할 매수 전략이 무난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여러 지표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단기 변동은 꽤 있을 수 있으나 현재는 추세 확립보다는 관망에 가까운 양상이 강합니다. 다만 기술적 신호가 한쪽으로 뚜렷이 치우치는 순간 상승 또는 하락 쪽으로 급격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트와 지표를 면밀히 관찰하며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